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매주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10시부터 촬영을 하거든요. 2시까지. 네, 매주 목요일날 계속 춥네요. 지난주에도 춥더니 오늘도 엄청 추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그날은 날씨가 좀 풀려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월 29일인데 올 연말이나 연초에 강의를 들으시겠네요.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합격! 네, 합격을 위해 힘차게 우리 달려갑시다. 아침에 추워가지고 완전히 뚫뚫 싸매고 왔습니다. 싸매고 왔고 얼굴이 엄청 추웠네요. 자,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191쪽 갑니다. 페이지 191. 지난주에 우리 어디 했냐면, 지금 우리 5장 개공의 의무와 책임 여기 하고 있는데, 일단 5장에 어디까지 왔는가 말씀드릴게요. 집을 팔고 싶은 사람, 우리 집을 팔아주세요. 개공에게. 알았어요 해서 승낙. 중개계약책이라죠.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도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위가 수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따라 작성할 의무는 없다. 표준서식은 있느냐? 있다. 다만 국장은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현재 표준서식은 정해져 있다. 다만 이걸 권장할 수 있으니 사용할 의무는 없다. 다시, 작성할 의무 없다. 표준서식은 있다.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보존 의무 없다. 정보 공개 의무도 없다.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1대1 계약이죠. 근데 표준서식 있고 꼭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몇 년? 3년 보존해야 되고, 정보 공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해라.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취취 없이 의뢰인의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라. 앞으로 계속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라.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죠. 의뢰인에게도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야 되는 사유도 있고, 스발상 했으면 보수의 50% 범위에서 소유비용을 줘라.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이 물건을 분석해서 확인 설명을 해라. 언제? 중개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설명사항이 10가지가 쭉 나올 것이고, 이걸 설명해서 중개가 되면,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작성, 4가지 서식 공부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이걸 공부하고 쭉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각 파트별로 문제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191쪽은 확인 설명의 취지와 밑에 이제 법조문이고, 192페이지 바로 갈게요. 맨 위에 있는 4줄 있죠? 보시는 방법, 맨 위에 4줄을 밑에 쭉 풀어 쓴 거예요. 이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고, 언제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맨 위에 4줄 볼게요. 자, 확인 설명 의무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개공이죠. 개공이 의무자야. 확인 설명을 안 하면 개공에게만 제재를 줘요. 좀 이따가 500만 원이 과태료 받는다고 나와요. 확인 설명을 안 했거나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 과태료.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에요. 다만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소공이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라고 이따가 나와요.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어요. 자, 개공이 의무자다 이겁니다. 자, 첫 줄, 거기 밑 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라. 중요합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그렇지,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 저 밑에 시기 찾으면 되지만, 중개가 완성된 때에 X, 완성된 때에 틀린다는 걸 조심하고요. 완성되기 전에. 저 위에 다시 두 번째 줄,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잘 체크하시고, 취득 의뢰인에게. 취득 의뢰인 누구예요? 매도 매수 누구? 매수. 임대 임차 누구? 임차. 그래서 이전 의뢰인에게 X인데, 더 잘 나오는 건
거래 당사자에게 이러면 틀린다는 걸 조심하고 저 밑에 적어드렸습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설명해라. 틀립니다.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서 세 번째 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말은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라 이거지. 뭐 시험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 나온 적 없는데 가능은 해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같이 해봐요. 같이 해야 재밌어요. 자, 잘 안 들리지만 같이 해보세요.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게 원고고 좀 이따 투고 나오고요. 투고 나오고 뜨리고도 나와. 뜨리고 오늘 안에 나옵니다. 뜨리고까지 다. 이거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자, 이런 내용이 그 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언제? 중개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거지. 자, 이게 그 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자, 오른쪽 위반시 제재는 개공은 500만 원이 과태료다.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이게 예전에 재작년까지는 업무정지였어요. 업무정지였다가 이제 500만 원이 과태료로 바뀌어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게. 근데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거든요. 근데 개공이 왜 이제 과태료냐면,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어떻게 입증하냐 이건데, 좀 이따 우리 확인 설명서 배워요.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했던 걸 적는 거거든요. 확인 설명서에 뭐가 잘못돼 있다 아니면 누락돼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면 좀 이따 확인 설명서에 내가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위반인데 업무정지는 보통 석 달 받아요. 6개월 이내지만 석 달짜리 업무정지를 받으니까 타격이 큰 거예요. 사실 회복이 힘들어 나중에. 그래서 안 되겠다. 돈으로 때우게 해달라. 이 요청을 받아준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이 과태료다. 그래서 그 과태료하고 500 과태료하고 자격정지하고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개공에게 업무정지다. 틀린다는 걸 조심하세요. 자, 설명상. 지난주에 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개사항이 있었죠. 정보를 공개할 항목이 8가지 더하기 꽁시리가였잖아요. 8가지가 뭐냐면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꽁시리가다. 다시 해보죠. 시작.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꽁시리가 그랬는데 이 8가지하고 겹쳐요. 8가지는. 그래서 이제 설명사항 오른쪽에 표에 들어있는데 설명사항을 제가 10가지로 늘려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여백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 특정은 다른 말로 중개대상물의 표시라고도 하고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특정, 표시, 기본 설명해라. 설명은 당연한 거예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보여주면서 설명해라. 두 번째는 권리관계, 각종 등기된 권리,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설명해야죠. 세 번째는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다른 색깔로 쓰는 것은 제가 다른 색깔로 쓰는 건 이 공개 사항하고 겹치지 않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도 설명하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도 설명해라. 그다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설명해 주세요. 환경 조건은 일소진 그랬죠. 일소진에 대해서 이따 확인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요. 일조솜 진동. 입지 조건도 설명을 해라. 입지 조건은 뭐라고 외웠더라? 우리 도, 대, 차, 교, 판. 좋아요. 그 다음에 얼마짜리냐?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을 해라. 자, 그래서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이제 두 개 더 있어요. 9번, 10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다.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취득, 조세는 이따 확인 설명서 또 나오지만 세 가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취득주에서만 설명하냐?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는 설명할 의무가 없는 이유는 뭐냐?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취득조세를 시험에 잘 내요, 이거. 이 안에 이전조세, X, 보유조세, X라는 걸 조심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다른 조세는 설명하지 마세요. 10번째, 중개보수 설명하시오. 실비 설명하시오. 구체적인 산출 내역도 설명을 하시오. 복비를 왜 설명이라고? 복비 더 받을까봐 설명하시라고. 설명사항은 어떻게 외우느냐? 설명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취중토. 취중에 토했으면 이유를 꼭 설명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벽 잡고 내가 오늘따라 왜 그랬는지 섞어서 그랬는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취중토. 취중에 토했으면 설명해라. 근데 아까 공개사항은 8가지 더하기 꽁시리까지요. 이건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거. 정보망에 공개하는 건 다른 개공에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다른 개공에게 공개하는 거고, 이거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고. 그럼 이제 9번이나 10번 같은 거는 이제 이 공개사항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공개사항 아닌데 그렇게 잘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면 다른 개공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니까 다른 개공에게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다른 개공도 이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취득조세 종류 세율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틀리는데 그렇게 잘 낸 적은 냈다고요. 자, 정보망에다가 취득조세를 공개해봐요. 그럼 다른 개공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도 알아야. 아유, 참, 헷갈렸구만, 얘. 아유, 얘 60점인가 봐. 이럴 거예요. 댓글 달려요. 너 헷갈렸지? 너 60점이지? 이렇게. 정보망에다가 중개보수를 공개해봐. 그럼 이런 꼴이잖아. 나 복비 얼마 받는다? 뭐 이런 꼴이잖아. 그래서 이제 댓글 달려. 밥사. 응? 네 팔도 굵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 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중토는 뭐다? 설명사항이다. 공개사항이 아니다. 8가지 더하기 취중토를 설명하시라. 이것을 중개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자, 양거라 3번. 제목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예요. 근데 요구해야 한다. 틀린데 그렇게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의문 아니구나. 중개대상물 상태 부분은 수도전기가 수소방 등의 상태, 혁명도배 상태 이런 것들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집주인,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얘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얘가 지금 집 사러 왔는데 너 가서 좀 조사 좀 해와. 막 웃기고 있는 거죠. 얘한테 매도 임대 의뢰인,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자, 밑에 자료 요구 범위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확인 설명서 이따 서식에 자세히 나오는데 뒷장에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이따 확인 설명서 서식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 권리 관계라고 써 있죠? 거기다가 살짝 메모하세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이렇게 쓰세요. 실제 권리 관계는 뭐라고 써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을 끼고 매매를 한대요. 그러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등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걸 임차인에게 물어보는 것보단
파는 사람이 임대인이니까 얘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가 되지 않은 권리는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까지 요구가 돼요. 환경 조건도 일조량, 소음, 진동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실제, 상태, 환경. 시작. 실제, 상태, 환경. 이렇게 외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실제, 상태, 환경.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반가로 3번. 그러면 자료 요구해서 이 양반이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대로 이제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불응은 싫어라기보다는 집주인도 나도 그 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집엔 임차인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자료 요구했는데 내가 협조가 어려운 경우예요. 그래서 1번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는 하고, 투고, 아까 원고, 투고, 이건 중요해요. 설명하거나, 틀려, 조심해야 돼, 이거는.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적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협조가 어렵다. 이걸 감안하고 사겠니? 했더니 사겠대. 그럼 나는 개공은 나 이제 그분 책임 없어. 감안하고 사기로 한 거야. 문제 있으면 둘이 해결하는 거야. 라고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서 면책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2번처럼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설명해야 한다. 그럼 X야, X.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개공이 직접 조사해 설명해야 된다. X. 그게 아니라 불응했다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 자, 지금 확인 설명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소유자 확인. 이것도 4년 전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개공은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의문 아니네.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고.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감히 내 개인정보를 보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개공은 이게 법조문 보여줘. 봐봐. 너에게 신분증을 내가 요구를 할 수 있잖니. 보여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확인 설명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밑에 확인 설명 판례에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참 문제 잘 나옵니다. 1번하고 2번. 자, 1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무상중개에서도 의무를 져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복비 안 받고 확인 설명하고 중개를 한 거거든요. 이때 확인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안 했다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의뢰인이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개공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내가 복비 받기로 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무상일 때는 의무가 없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개공이. 그랬더니 판사님이 아니야. 무상일 때 확인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무상 중개하더라도 성실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1번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2번도 밑줄 친 거 되게 잘 나와요. 근저당권은 등기부로는 채권 최고액만 확인되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해 설명하면 족하다. 실제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여기까지 되게 잘 나옵니다. 개공은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러면 O 이게 잘 골라야 돼요.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충분하다. O 이렇게 골라야 돼요. 자, 그리고 3번은 말씀은 드릴 텐데 시험엔 잘 나오진 않아요. 거기에 보면 다가구 주택 나오죠?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입니다. 여러 가구가 있지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다 가구니까 단독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자,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그럼 예를 들면 이 주택에는 4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미 A하고 B하고 C하고는 임차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개공이 4번째 부분을 임대차를 중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 경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은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개공이 네 번째를 중개하는데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 다른 임차인들이 분명히 나오고 다른 집에 살지만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며 경매가 되면 너는 가장 후순위다가 될 거다. 채권의 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임차 의뢰인이 나중에 임대차 종료, 경매라고 쓰면 돼요. 종료. 임대차 종료, 즉 경매됐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개공은 임대 의뢰인, 건물주에게,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라. 등기 안 된 권리는 자료 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서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라.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구 주택은 어떤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이 부분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도 이 안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내용도 건물주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지. 나중에 경매됐을 때 네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4번은 참고하세요. 잘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확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중개가 뭐 되면 이제 완성되면은 확인 설명서를 쓰는데, 자, 196 갑니다. 196. 맨 위에 역시 개공이라고 출발하는 걸 보니까 작성 의무자는 누구다? 개공이다. 자, 거기 밑줄.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만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간단히 줄이면 중개가 완성된 때, 틀리게 낼 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X,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나와야 돼. 다음에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라. 이 말이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해라. 이 말이 확인 설명서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양쪽 다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을 내가 잘했다 입증하는 거니까 양쪽 다 줍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무조건 양쪽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라. 여기는 사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년간 사본을 보존해라. 밑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작성 의무자는 개공, 소공은 작성할 수 있어. 보조원은 하면 안 돼. 만약에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개공만 업무정지. 네. 자, 그리고 작성 시기 언제?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에 X. 누구한테 교부? 양쪽 다 교부. 3년. 첫 밑에 서식. 표준 서식이 있어요. 4가지가. 표준 서식을 꼭 사용해야 돼. 법령에 정해진 표준 서식을 꼭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도 밑줄 쳐요. 영문판 서식도 규정돼 있어요. 영문판 서식도. 외국인 대상으로 중개한다면 영문판 서식도 능력 되시면 써주라고 해. 밑에 서식 종류 4가지. 첫 번째는 주거용 건축물, 두 번째 비주거용 건축물, 세 번째 토지용, 네 번째는 임목, 광업, 공장, 재단용 종류 4가지 있습니다. 좀 이따 배웁니다. 종류가 일단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 오른쪽 갑니다. 서명 및 날인. 이것도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건 2개 다른 얘기죠. 자필로 이름 쓰고 인장으로 날인도 하고. 일단 이 자리에 또는이라고 엄청 잘 나온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있었죠.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 기준은 뭐냐면 중개 완성이에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쓰는 것들은 또는, 중개 완성된 후, 완성된 이후에 쓰는 것들은 및.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밋이 딱 2개밖에 없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서명 및 날인할 거냐. 개공은 사장이니까 항상 해야지. 그리고
소공은 중개 업무를 본인이 수행했을 때 소공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작성하면 개공만, 소공이 작성했으면 둘이 함께. 이것만 알면 끝나요. 뭐 예를 들면 소공이 작성했는데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X죠. X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만 잘 이해하면 되고 2, 3, 4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 괄호 빼고 읽을게요.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서명 및 날인을 또는이라고 된다고요. 항상 볼 때마다 딱지를 봐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개공은 항상 해라. 소공은 앞에 중개 행위를 했으면 개공하고 함께 해라.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우리 하트 도장의 완성 있잖아요. 인장. 개공이 작성하면 반쪽밖에 못 찍어요. 반쪽밖에. 소공이 작성해야 하트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첫 줄에 괄호 안에 법인의 경우는 그 개공 자리에 누가 해라?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분사무소라면 그 개공이라고 써있는 자리에 누가 해라?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그 책임자 자리에 대표자라고 되게 잘 내.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X로 되게 잘 나와.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위반시 제재는 전부 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입니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거 다 업무정지. 소공이 중개를 했음에도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소공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 한번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뒷장 가서 이제 확인설명서 서식을 작성해 봅시다. 서식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종류 4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류 4가지에서 적어도 2문제는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을 전체로 꼼꼼하게 공부하고 나머지 서식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훑어보실래요? 한번 훑어보셨죠? 주거용 있고, 참고로 영문판 하나 넣어드렸고, 원래 이제 각 서식별로 영문판이 다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도 있고, 204쪽에, 그 다음에 207쪽에 토지용도 있고, 그 다음에 210쪽에 입광공 서식이 있고, 213쪽 이따 중요한데요. 213쪽에 이 4개 서식 비교한 작업 이따가 다루게 됩니다. 자, 198 다시 갑니다. 198 주거용 건축물. 자, 맨 위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매매교환 중개인이 임대 중개인이를 체크하겠지. 자, 바로 밑에 칸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보이시죠? 내가 확인 설명할 때 너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취득 의뢰인에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체크하는 부분이죠. 그 등기 권리증을 왜 보여줬냐? 이자가 진짜 소유자냐 이거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시험에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 지형도가 있다. OX? X. 지형도는 없잖아요. 그 등고선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유가 묻어 있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 상식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는 없을 리가 없잖아. 없을 리가 없고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당연하잖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당연하지. 근데 이런 것도 있네? 라는 거 3군데 형광펜 색칠합니다.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딱 3개만.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지금 어떤 문제를 대비하냐면 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명시되어 있다. 오, 이런 것도 버려야 되니까.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나머지는 당연하고. 자, 바로 밑에 칸. 형광펜 필요합니다. 한 2개 정도 색깔. 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아, 이거는 그렇지. 내가 자료 요구했던 거, 매도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했던 거 적어라. 자료 제공했으면 자료 제공했다고 적어야지. 불응했으면 불응했다고 적어야 되지. 그래서 이 2칸 공부했습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2칸 있죠. 2칸. 이 2칸은 뭐라고 메모하냐면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모든 확인 설명서의 공통 사항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두 칸이 4가지 서식에 다 있다고요. 4가지 서식에. 그렇지. 비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할 때, 토지를 중개할 때, 임목, 광업, 공장, 재단을 중개할 때도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 제시해야지. 그리고 다른 중개 대상물 중개할 때도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이 칸은 뭐라고요? 뭐라고 적었다?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으로 다 있다. 그리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뭐가 있다?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게 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유의사항은 지나가고 어딜 찾냐면 글씨가 좀 작은데 자 여길 찾아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이걸 찾아요. 찾았죠? 여기 현관필요에 색칠해.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가로열고 쓰세요. 직접 조사하여 기재 이렇게 쓰시고 직접 조사하여 기재. 자 오른쪽 199페이지 가보면 맨 위에서 한 몇 번째 칸쯤 보면은 개공에 뭐가 있냐면 개공에 세부 확인사항이 있을 거예요. 세부 확인사항은 이렇게 써요. 자료 요구하여 기재 이렇게 쓰고 자료 요구하여 기재. 현관펜 다 칠해요. 현관펜 칠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2번 밑에 환경조건 12번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 또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크게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또 세부 확인사항 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이 모든 확인 설명서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4가지 서식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한다고. 네. 자, 그 문제를 대비하고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자, 이제 기본 확인사항.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어야 되는 항목을 쭉 보자고. 대상 물건 표시.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쓰는데 지목에 색칠해요. 지목. 공부상 지목도 적고 실제 이용 상태도 적는다. 그러니까 소재지나 면적이라는 지목을 쓰는데 아마도 토지 대장을 보고 적겠지. 근데 지목은 공부상 지목도 적고 실제 이용 상태도 적으니까 현재 확인도 필요하구나. 지목 색칠해 두고. 자, 건축물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그렇지. 용도 좋아. 이런 거 다 건축물 대장 보고 적는 거예요. 용도 색칠해요. 용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적고 뭐도 적어라? 실제 용도도 적어라. 건축물 대장에는 주거용인데 가봤더니 어린이집이네, 커피숍이네, 이거 점집이네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지목과 용도야. 지목과 용도는 쓰임새거든요. 쓰임새니까 공부상 내용하고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좋아. 지목과 용도. 그 다음에 구조 보이죠? 구조. 구조가 뭐예요? 구조. 살려주세요 이거야? 구조가 그게 아니고 벽돌조냐 콘크리트조냐 이런 거예요. 건축물의 재료 구조입니다. 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방향 색칠해. 방향 색칠하고 방향 어떻게 적는지 이따 나와요. 그 밑에 건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건축물 대장이 아주 중요하고 건축물 대장.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건축법 배우면요. 위반 건축물로 걸리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잖아요. 개공이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인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 가서 위반인지 여부까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개공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느냐 확인하고 위반 내용을 적어라 이거야. 이 정도까지만 적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개공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OX? X. 등기부 아니야. 등기부에 뭘 적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어디가 중요하냐? 지목 또 용도 또 방향. 이왕이면 구조도 무슨 말인가 알면 좋고 또 위반 건축물 여부는 뭘 보고?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이만큼이 중요합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하고
여러분 동그라미 2번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2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2번은 권리관계, 9번은 실제 권리관계. 이 차이를 시험에서 좋아해요. 자, 권리관계는 어떤 권리를 말하겠어? 그렇습니다. 등기된 권리. 등기된 권리.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등기된 권리는 개공이 직접 조사에 쓰는 거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실제 권리관계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적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뭐고?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는 뭐고?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고. 바뀌면 안 된다고 이게. 이 차이 부탁해요. 자, 권리관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기부만 보고 적으면 땡이네. 땡이네.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 좀 작업할 게 많아요. 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지역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죠. 그 글씨만 들어있는 세 칸을 이렇게 묶어요. 테두리만.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걸 이렇게 테두리로 묶으라고. 이렇게 묶으라.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쓰냐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렇게 쓰세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써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쓰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있습니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또 테두리 이렇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여기는 뭐라고 쓰느냐? 시, 군, 조례. 참 이게 문제 잘 나왔습니다. 시, 군, 조례. 각 특광시군 도시관리계획. 네. 특광시군 도시관리계획 조례를 보고 적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형광펜 색깔이고, 자, 이제 다른 색깔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왼쪽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만큼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를 이제 다른 색깔로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만큼 색칠하고 뭐라고 적냐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그 밑에 칸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있을 거예요. 주택 투기지역, 토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만큼만 테두리를 묶어요. 주택 투기지역, 토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밑에를 뭐라고 쓰냐면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써요. 자, 뭘로?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것 땡땡. 부동산 종합정보망 이렇게 써요. 부동산 종합정보망.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뭘 보고 적는다? 부동산 종합정보망. 이걸 보고 적는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미리 이렇게 작업을 이쁘게 해놓으면은 공부하기 되게 편해요. 다시 해봅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뭐라고 쓰셨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떻게?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그 밖에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처럼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개공이 직접 조사에 적는 거군요. 도, 대, 차, 교판. 하나씩 동그라미 치세요. 도, 대, 차, 교판. 도로와의 관계, 입지조건. 대,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역. 대차는 주차장 있냐 없냐. 교육시설, 초등, 고등학교. 판매 및 의료시설인데 그 안에도 색칠해요.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입니다. 네.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거 가까우면 좋잖아요. 마트 같은 거 가까우면 좋잖아요. 입지조건이죠. 너무 가까우면은 거덜나요.
계란 한 판 비싸서 사러 갔다가 카트째 사올 수 있어요. 백화점 이런 거 남자들 싫어해요. 가까우면 되게 싫어요. 네? 구경 가야 되니까. 네. 버스 타고 3시간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종합의료시설 가까우면 좋죠. 도, 대, 차, 교판, 입지. 기본이냐 세부냐 물어보면 기본 이렇게 답할 줄 그렇게만 물어봐요. 시험에는.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동마다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경비실 있냐 없냐. 관리 주체는 위탁관리냐 자체관리냐. 대부분 위탁관리 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본이냐 세부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기본이어야 돼. 내가 확인해야 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자, 오른쪽 6번.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 혐오시설. 1km 이내 혐오시설이 있느냐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확인해야 돼. 물어봐야 돼. 내가 확인해야지. 그 정도 알고 하잖아요. 비선호시설 중요합니다.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안에 보면 3칸이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 주택 공시 가격 있다. 이 3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사실 거래 예정 금액이란 표현 자체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잖아요. 완성된 때 작성하면 실제 거래 가격은 이미 나왔지. 이미 나왔는데 왜 거래 금액을 쓰지 않고 거래 예정 금액을 쓰느냐. 그 이유는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했던 걸 적는 거니까 내가 확인 설명했을 때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그 가격을 적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에 사세요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는 3억 9천에 매매가 됐다. 그럼 확인 설명서에는 4억이라고 쓴다는 얘기지. 하지만 실제 현장은 3억 9천을 쓰긴 써요. 근데 시험 문제 답할 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거래 예정 금액을 쓴다. 이렇게. 자, 8번. 취득조세 종류 세율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딱 3가지만 적고 그 외에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그 밑에 색깔 써 있는 글씨잖아요. 색깔 글씨. 그 색깔 써 있는 글씨가 이번에 여러분 첫 시험이세요. 이게 새로 추가된 거예요. 신설된 건데 일본에서 색깔 처리해놨어요. 재산세는 세법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고 거래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파는 쪽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려고 그러지. 잔금 넘기려고. 그런데 이제 사는 쪽은 이걸 알면 좀 늦게 하려고 그러죠. 미리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려고 했기 때문에 사는 쪽은 6월 1일 이후로 잔금을 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공이 잘 알아서 도와주라 이거예요. 확인 설명서 쓸 때 이런 걸 설명해 주라는 얘기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 정도로 알고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을 200페이지 가서 확인합니다. 200페이지 세부 항목 맨 위에 세부 항목에 제가 있는 부분은 그냥 밑줄 다 치세요. 세부 항목 1번의 그 따옴표부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개공이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는다. 좋아. 그 다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여기까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제출 여부를 적어라. 그리고 그 다다음 줄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밑줄 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뭘 했어요?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으로 다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2번. 동그라미 1. 대상 물건 표시부터 8.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까지는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 써요? 여기까지를 기본 확인 사항 이렇게 쓰면 되지. 1번에서 8번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었잖아.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라. 좋아? 자, 3번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는 밑줄 치세요. 대상 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좋아. 그다음에 건축물의 방향은 밑줄 쳐요.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 주택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 이 정도만 체크하면 돼.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낼 수 있죠. 자,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적는다. X. 주택은 거실 안방, 주실 방향 적어라. 이건 당연한 거지.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는 뭘 보고 적어라. 등기상 증명서 확인해 적어라. 좋아?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자, 밑줄 칩니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어떻게? 시군조례.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어라. 끊으시고 용도, 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끊으시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해 적는다.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엄청 잘 나온 문제가. 엄청 잘 나와요. 다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어떻게? 시군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개공이 무엇을 확인해 적냐고 안 물어봐요. 몰라요. 문제 내는 사람도 모르고 문제 푸는 사람도 몰라요. 그냥 개공이 확인하여 적어라. 그럼 5예요. 그냥 5. 그 다음에 용도 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이다. 괄호 안에도 별표.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자, 임대차의 경우는 3번 전체를 다 비워도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임차인이 용도지역 따져요. 자, 사장님 전셋집 구해주는데요. 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해줘야 돼요. 이러니 안 하잖아. 안 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개공이 더 공부해? 인강들의 요즘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지. 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자, 개공이 전셋집을 소개해줬더니 아유 사장님 다 이거 용적률이 마음에 안 드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 내볼게요. 개공이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을 시군조례에 따라 반드시 기재한다. X.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동그라미 7. 거래 예정 금액이 바로 뛰잖아요. 그러면 4번, 5번, 6번이 빠져 있는데 4번은 입지 조건, 5번은 관리에 관한 사항, 6번은 비선호 시설인데 이 세 가지는 기본이냐 세부냐만 물어본다고. 뭐라고 답한다? 기본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자, 7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라.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어라. 괄호 안에 중요합니다. 임대차 중개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8. 취득조세 종료 세율도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확인에 적는다. 임대차 제외. 임대차는 뭐에 못 적죠. 자, 이제 앞장으로 옵니다. 199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199 와서 이제 세부 확인사항 들어갑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네 가지. 9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온다. 실제, 상태, 환경. 시작. 실제, 상태, 환경. 이렇게 외운다고. 자, 실제 권리관계는 뭐랬어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대장이나 등기부여로 안 나와. 공시가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그 집안에 고가의 물건이 있어. 우리 집 앞마당에 정원수 10그루, 식구별로 조각물 다 있잖아. 우리 다 있잖아요. 없지만 우리끼리 있는 걸로 해 그냥. 자, 정원수 10그루, 조각물 식구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집 팔고 갈 때 두고 갈 거냐, 갖고 갈 거냐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권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써라. 10번. 안에 들어있는 거 시험에 다 나와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기본이냐 세부냐를 맞추면 돼요. 자, 수도꼭지 가서 틀어볼 겨 물어볼 겨. 물어봐야지. 전기 가서 꽂아볼 거야? 공급 잘 되는지 꽂아볼 겨 물어볼 겨 물어볼 겨. 취사용 가스 도시가스냐 혹시나 부탄가스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 가서 끓여볼 겨 물어볼 겨. 물어봐야지. 소방 안에도 색칠해요. 소화전, 비상벨 다. 소화전, 비상벨 물어볼 겨 가서 호스 꺼내보고 눌러볼 겨. 물어봐야지. 난방 방식, 연료 공급, 보일러야. 보일러 가서 물어봐야지.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물어봐야 돼. 혹시 연탄 보일러지도 모르잖아. 물어봐야죠. 승강기 툭하면 안에 갇히는지 물어봐야지. 가서 갇혀보지 말고. 배수 가서 물 빼보지 말고 물어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다 물어봐. 다 물어봅니다.
그 밖의 시설물에 뭘 쓰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밖의 시설물에 뭘 쓰는지 그 밖의 시설물만 단어 기억해 두시고 자 벽면 도배 다 물어봐. 장롱 꺼내보지 말고 다 물어봐. 일조량 하루 종일 앉아있지 말고 물어봐. 물어보고 소음 진동 그 집에서 날 새지 말고 물어봐. 자 9번부터 12번까지는 다 물어봐. 세부입니다. 환경 조건 옆에다 쓰세요.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있음. 써놓으세요.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음? 주거용에만 있음. 확인 설명서는 4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종류에서 오로지 주거용에만 있다. 이게 기억해놔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도 적고 실비도 적고 산출력도 적는데 그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면 당구장 표시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말.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를 매매 팔아주면은 0.4, 2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5억에 0.4% 200만 원은 부가세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가세는 계산 안 한다. 200만 원은 그냥 복비예요. 여기에 부가세를 별도로 붙여서 받을 수 있다고. 포함된 걸로 본다. 아니란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글씨 중에 그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이번에 추가된 건데 뒷부분까지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 바퀴 더 돌 때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밑에 이제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거래 당사자들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고 밑에 개공하고 있고요. 소공도 있어 찾아보면 개공하고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하는 거다. 자 넘겨서 나머지 확인합니다. 자, 동그라미 9번까지 갑니다. 200페이지 동그라미 9번까지 갑니다. 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이 부분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잘 색칠해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이만큼. 자 세부죠. 세부. 자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알려주는 거죠. 그럼 고지한 사항을 주는데 뭐 적냐? 등기 안 된 권리. 법정치상권, 유치권,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조각물, 정원수 이런 걸 써라. 그 다음 줄 밑줄 치세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 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를 알선할 땐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서 분양을 했지. 분양했는데 미분양된 거야. 미분양되면은 미분양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완성되면요. 그 미분양된 부분은 건설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까지만 된 상태지. 이 건설회사가 이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건설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경우에 계속 분양시키죠. 뭐 확장해 줄게, 뭐 TV 줄게, 에어컨 달아줄게 하면서 계속 분양하는데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명의의 소유의 보존 등기된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개공이 알선한다면 현재 나중에 건설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임차인에게 설명하라 이거야. 이 문장만 익혀놓으면 돼 눈에. 자 당구장 표시. 임대차 계약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을 끼고 매매를 한다. 그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 처리 등을 확인해 적어줘라. 이런 겁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그 소유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차인이 나갈 때 아니면 임차인을 끼고 매매할 때 개공들이 다 알아서 도와줘요. 이거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을 끼고 매매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잔금날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전 주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주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공부했지만 이어져 근저당권은 뭘 적어줘라? 채권 최고액을 적어줘라. 그렇지.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어도 확인해 적어줘라.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도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경매가 현재 진행 중이어도 매매돼요. 사가지고 빚 갚으면 경매 취소되는 거니까.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1 벽면 도배 상태, 12 환경 조건. 여기까지는 그 다음 줄 개공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어라. 당연하지.
자료 요거 세부니까.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는 아까 뭐가 있었지? 그 밖에 시설물이 있었는데 여긴 뭘 적으시오?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를 적어라. 시험에는 한 번 나왔어요. 뭐 홈 어베이션 이런 걸 적으래. 발음 별로 안 좋죠? 그 밖에 시설물엔 가정 자동화 시설 적어라. 첨단 시설이 있잖아, 우리.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까지 합격하실 때까지 집에서 뭐 여성분이시면 남편분이 다 해주기로 했잖아. 예? 해주잖아. 밥도 해줘, 청소도 해줘, 빨래 널어주고 막 온 집안 청소 다 집안일 다 해주기로 했잖아. 우리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할 때까지는 남편분이 가정 자동화 시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도 했잖아. 했고 안 했으면 오늘 가서 말씀하세요. 합격할 때까지 당신이 가정 자동화 시설이 돼줘야 하더라 한다 이렇게. 자 13번 중개 보수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따옴표부터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까지만. 거래 금액 X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1번 마지막 줄 공동 중개했으면 참여한 개공, 소공 전부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여기까지. 조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나 너무 빨라서 좀 따르기 어려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확인 설명서 서식부터 다시 들어보시면 쏙쏙 들어올 거예요. 한 문제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꼭 나오는 파트고 자 이번 시간을 마칠 것이며 영문판 서식은 공부 안 합니다.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네, 질문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204페이지 나머지 세 가지 서식을 훑어볼 거고 그 다음에 서식 비교할 텐데 그 서식 비교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로 쭉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